안녕하세요. 올어바웃 NFL 시청자 여러분, 유재경 PD입니다. 제가 맡은 첫 번째 경기부터 리뷰를 해볼 텐데요. 바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볼티모어가 31대 17, 투포제션 차이로 낙승을 거뒀던 경기였는데요. 사실 지난주 칩스에게 완패를 당했던 레이븐스였지만 체이스 영까지 부상으로 빠진 워싱턴에게는 손쉽게 승리를 거두리라는 예상이 많았고 실제 경기 결과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경기에서 중요했던 장면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최근 5년 9,875만 달러라는 역대 코너백 2위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을 맺은 레이븐스의 코너백 말론 험프리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1쿼터에 환상적인 펌블을 유도해내며 경기 흐름을 가져왔고 그 가져온 공격권을 라마 잭슨이 바로 마키스 브라운에게 딥볼 터치다운으로 연결시키며 기선을 제압했던 레이븐스였습니다. 그리고 2쿼터 후반 필드 중앙에서 폴스 앤 9 상황에서 레이븐스의 펀터 샘 콕이 펀트를 하지 않고 페이크 플레이를 통해서 패스로 퍼스트다운 갱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샘 콕은 이번 패스를 통해서 커리어 통산 7번의 패스 시도를 한 바 있었는데요. 모두 성공할 정도로 패스에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그런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워싱턴의 스페셜팀이 이 점을 좀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한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된 드라이브는 결국 마크 앤드류스의 터치다운으로 귀결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21대 7로 전반을 마무리했고 후반에도 이렇다 할 반전 없이 그대로 볼티모어의 낙승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잭슨은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폼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4쿼터에는 로버트 그리핀에게 기회를 주고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아마 정규리그에서 롱런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기 내용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라마 잭슨의 인터뷰였는데요. 잭슨은 지난 칩스와의 경기에서 패한 이후에 칩스는 우리의 크립토나이트다라는 인터뷰로 많은 화제를 뿌렸었습니다. 사실 정규리그 MVP를 받은 전력이 있을 정도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인 라마 잭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팬들의 비판도 사실 있었고요. 사실 라마 잭슨은 지난 칩스전 패배로 10점 차 이상 뒤진 상황에서 한 번도 역전을 하지 못하고 0승 5패의 기록을 갖게 됐는데요. 이로써 잭슨에게는 세 가지 극복할 과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전적 0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캔자스시티 칩스, 그리고 0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플레이오프에서의 부진, 그리고 역전을 못한다는 이미지, 이 세 가지 크립토나이트를 극복하는 것이 잭슨의 이번 시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레이번스 수비진에서는 3개의 태클 포 로스를 포함해서 12개의 태클을 기록했던 신인 패트릭 퀸, 그리고 2개의 색, 5개의 큐비 히트를 기록하면서 드웨인 해스킨스를 괴롭혔던 매튜 주돈 등이 추가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패한 팀인 워싱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워싱턴은 진지하게 주전 쿼터백 교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전에도 흘러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훈련 과정에서 론 리베라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가 드웨인 해스킨스에게 분발을 촉구하며 너를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해스킨스가 이런 자극을 통해서 좀 반등을 일으키기를 기대를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레이븐스가 워낙 강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해스킨스의 이번 경기 스탯만 놓고 보면 314 패싱 야드에 턴오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특히 론 리베라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해스킨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가져와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론 리베라 감독은 해스킨스의 여러 단점들 중에서 일단 상황 인지 능력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4쿼터 초반
볼티모어 진영 13야드 지점에서 폴스앤골 상황에서 리베라 감독이 고포렛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점수차가 18점 차, 그러니까 최소 3포지션 이상으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베라 감독은 뭐 필드골을 차면서 뭐 2포지션 차이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이제 보수적인 선택보다는 역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공격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리베라 감독의 선택이 충분히 일리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감독이 고포렛을 선택한 마당에는 이제 주전 쿼터백인 해스킨스는 인터셉션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무조건 엔드존으로 이제 공을 던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그래야 혹시나 터치다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인터셉션이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좀 대범한 마인드를 바탕으로 좀 상황에 맞는 이제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 해스킨스가 했던 플레이를 살펴보면 자신과 가까이 있던 IGR 라이트에게 패스를 던져 5야드 전진만 하고 결국 레이번스에게 공격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실제 이 플레이를 보시면 해스킨스가 라이트에게 공을 던진 시점에서 이 플레이가 터치다운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턴오버를 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터치다운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곳으로 이제 패스를 던지겠다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좀 실망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2년차 선수고 이번 오프시즌에 이제 워싱턴이 선수단의 변화도 많았고 뭐 감독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제대로 된 이제 오프시즌 훈련을 치를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해스킨스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히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해스킨스의 성장판이 완전히 닫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워싱턴이 뭐 마냥 리빌딩을 하는 팀은 아니고 이제 현재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원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스킨스를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스킨스의 이러한 부진들이 이어진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론 리베라 감독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새로운 주전 쿼터백을 찾는다면 카일 앨런 그리고 알렉스 스미스 중에 어떤 선수가 먼저 기회를 얻게 될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과 이제 해스킨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뭐 이번 경기에서 좀 새로운 희망을 찾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신인 안토니오 깁슨이 128 스크리미지 야드에 1개의 터치다운으로 맹활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테리 맥러린에 이어서 팀의 넘버 2 공격 옵션으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비진에서는 돌아온 켄달 풀러가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해준 것이 론 리베라 감독의 시름을 좀 덜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볼티모어와 워싱턴의 경기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